불멍은 캠핑의 묘미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마냥 행복하게 불멍을 지을 수 없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참기 힘든 이 연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중에서는 그 단점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드가스 스토브의 대명사 솔로스토브 레인저입니다. 하지만 구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화롯대로 지출하기엔 약간은 부담되는 가격이죠.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직접 만들면 됩니다. 그럼 제작비는 얼마 정도 들까요? 무려 0원입니다. 와우.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는 펠릿,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작은 나무까지, 그리고 장작, 심지어는 연탄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토브란 이름에 걸맞게 간단한 요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전용 오븐을 사용하면 비어치킨도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 가족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용도는 바로 불멍입니다. 안녕하세요. 1년 365일 펀하게 놀고 싶은 놀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캠핑의 즐거움을 2배로 만들어주는 천하무적 우드가스 스토브 만들기입니다. 저희 가족의 캠핑에서 빠져서는 안 될 완소템인 이 우드가스 스토브의 제작 방법이나 실사용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드가스 스토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2가지의 필수 재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1212 캔입니다. 이 캔은 주변의 카페 및 커피 점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2커피의 원두가 담겨져 있는 캔입니다. 캔을 이루고 있는 재질의 주 원료는 주석 합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공하기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8가지 맛의 다양한 추파춥스가 무려 150개나 들어있는 팝 아트킨 케이스입니다. 사탕을 다 먹고 소품함으로 사용하고 있던 녀석입니다. 우선 제작에 앞서 우드가스 스토브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원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스토브 하단의 공기구멍에서 차가운 공기가 흡입되면 내부 하단의 작은 구멍들과 스토브 옆의 챔버로 공기가 흐르게 됩니다. 대류 현상을 통해서 말이죠. 챔버의 공기는 데워지면서 점점 상승하여 상단의 작은 구멍을 통해 나무에서 나오는 불연소 가스와 혼합되어 불꽃을 만들어냅니다. 12캔의 지름은 약 22cm로 되어 있으며 틴 케이스는 약 19cm로 되어 있습니다. 12캔의 윗부분을 잘라낸 뒤에 틴 케이스를 결합해주면 우드가스 스토브가 완성됩니다. 물론 약간의 가공을 거쳐야 되지만 말입니다. 이제 틴 케이스가 들어갈 자리를 표시합니다. 마킹한 선은 잘라낼 선이 아닌 기준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틴 케이스 상단에는 대략 5-6mm 정도가 되는 돌출 부분이 있거든요. 기준선은 그 돌출 부분이기 때문에 약 6mm 정도 안쪽으로 다시 마킹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공기가 들어갈 하단 구멍의 타공 위치를 가늠합니다. 대략 7cm의 중간 정도인 3.5cm 정도의 중심점을 두고 구멍을 만들면 되겠네요. 공기 흡입구의 개수는 정해진 것이 없지만 균형 있고 원활한 공기 공급을 위해 서로 대칭으로 8개의 구멍을 만들어 줄 겁니다. 만약 만들 구멍이 작다면 그 개수는 비례하여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 그려놓은 8개의 기준선을 따라 구멍을 만들 중심점을 표시합니다. 정확한 위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 짐작으로 표시해도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틴 케이스의 손잡이는 떼어내고 하단의 바닥 부분에 공기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구멍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기 공급에 유리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이 뚫어줍니다. 언제나 단순 노동은 지루합니다. 이제 다 뚫었습니다. 중간중간 잘못된 것도 보이지만 만족합니다. 이번에는 챔버를 통해 공기가 유입되는 구멍을 만들겠습니다. 최대한 구멍과 구멍의 사이를 붙여서 뚫어줍니다.
구멍의 안쪽은 상당히 거칠고 날카롭기 때문에 만약의 안전을 위해 핸드그라인더와 샌드페이퍼로 거친 표면을 다듬어줍니다. 이제 걸리는 것이 없네요. 다음 작업으로는 기준선 6mm 안쪽으로 마킹했던 부분을 잘라줍니다. 편집을 해서 그렇지 천천히 조금씩 얇게 3-4번에 걸쳐 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공구에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그라인더 대신 금속과이나 쇠톱의 사용을 권장하고요. 커팅이 끝나면 아까 미리 작업한 틴 케이스를 안으로 넣어줍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빡빡하게 물려야 한다는 겁니다. 커팅을 너무 크게 하면 둘 사이의 유격 때문에 덜렁거려서 결합이 잘 안되거든요. 이제는 미리 마킹해 놓았던 8개의 하단에 공기구멍을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집에 하나 가지고 있던 25파이 홀수를 이용해서 뚫어줍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총 제작 시간은 3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마치 일리커피와 솔로 스토브가 콜라보레이션을 한 것처럼 정말 예쁘네요. 아참, 추파춥스 모자도 씌워줍니다. 이건 솔로 스토브의 받침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달궈진 스토브의 열기를 지면과 차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건 스토브의 전용 오븐입니다. 이제 다 만들었으니 한번 사용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펠릿을 원료로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온라인 마켓 기준 20kg의 배송비 포함 13,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착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가스토치 기준 1분 정도를 가열해 주니 지가 알아서 잘 타오릅니다. 이제 파이어링을 결합합니다. 어떤 것을 사용할까 고민하던 중 방치되어 있던 고장난 시계가 떠올랐습니다. 파이어링은 일종의 바람막이로 스토브의 안정적인 불꽃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단의 공기구멍을 통해 공급된 차가운 공기가 챔버를 통해 데워져 상승 후 나무에서 발생되는 불연소 가스, 즉 연기와 만나 2차 연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연기가 나지 않은 원리입니다. 이제 슬슬 배가 고파옵니다. 1-2분 정도 예열한 무쇠팬에 물을 살짝 뿌려주면 물이 증발하지 않고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이 현상은 일명 머큐리 이펙트란 현상으로 이 상태에서 오일 코팅을 한 후 계란 후라이를 하면 무쇠팬도 마치 코팅팬처럼 하나도 안 들러붙는다고 합니다. 머큐리 이펙트고 뭐고 그냥 소고기를 투하합니다. 원래는 스테이크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따님께서 아사하실 것 같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빨리 익으라고 대충 잘라줬습니다. 풍미를 위해 버터는 빠지지 않고 넣어줍니다. 묘알못인 제가 대충 해도 참 맛있어 보입니다.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인생은 고기서 고기라고. 식사 후에 스토브를 확인해보니 불이 꺼졌습니다. 이글대는 수술보다니 깜빡 잊고 안 가져온 쥐포가 너무 그립습니다. 자, 이제 나뭇가지를 원료로 두 번째 테스트를 해봅니다. 캠핑장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구입 비용이 전혀 안 된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는 나뭇가지입니다. 당연히 죽은 가지만 사용해야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이제 조그만 나뭇가지를 넣고 착화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나무도 계속 넣어줍니다. 틈이 없이 꽉 차있던 펠릿보다는 공기순환이 원활해서인지 금방 2차 연소가 이루어집니다. 펠릿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불기둥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강렬한 열기 때문에 우리의 예쁜 12 로고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잘가 12. 미리 만들어 온 받침대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받침대는 맨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미지근합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은 장가지만 사용했는데도 꽤나 오랜 시간 불꽃이 지속됩니다. 나무를 계속 넣어주지 않으니 불꽃이 점점 약해지면서 점차 숯으로 변해갑니다. 드디어 캠핑 요리의 끝판왕이 등장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바로 비어치킨입니다. 집에서 하루 전에 미리 염지해 놓은 친언님을 고이 모십니다. 똑같은 오븐을 사용하니 사이즈도 안성맞춤이네요. 이젠 2시간 정도 기다리면 됩니다.
해가 순식간에 떨어져 금세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잘 익었을까요? 열자마자 맛있는 치킨 냄새가 코끝을 찌릅니다. 그야말로 겉바 속촉의 비어치킨이 완성되었습니다. 닭이 훈제가 되는 동안 안에 있던 맥주가 속살에 구석구석 스며들어 정말 부드럽습니다. 든든하게 배를 채웠으니 장작을 이용한 3차 테스트에 돌입합니다. 장작은 가성비 최고인 트레이더스의 참나무 장작을 구매했습니다. 불멍용 미니 장작을 구매하시면 더 좋습니다. 나무 껍질을 불쏘시개 삼아 착화합니다. 아무래도 장작의 두께가 어느 정도 있으니 불 붙이는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네요. 하지만 일단 2차 연소가 시작되면 가장 불꽃이 크고 아름답습니다. 딸아이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마시멜로우를 구워 먹습니다. 이제 다 커서 혼자 알아서 잘 놉니다. 딸아이를 재우고 이제야 비로소 아내와 둘만의 느긋한 불멍 타임을 즐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밤이 지나간 후 몇 시간 뒤 어김없이 오늘도 아름다운 태양이 떠오릅니다. 모닝커피를 마시며 스토브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스토브의 역할을 하느라 잔뜩 지쳐버린 마음을 색의 변화를 통해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드 스토브의 내부를 확인해 봅니다. 어제 그렇게 많은 양의 나무를 태웠는데도 숯까지 완전 연소가 되어 제 양은 아주 적습니다. 다 모으면 대략 한 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3개의 우드가스 스토브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렸던 스토브가 있고요. 3년 전에 만들었던 똑같은 스토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말해주듯 녹도 쓸고 조금씩 찌그러지기도 했지만 800도의 고온을 견딜 수 있는 레얼 페인트의 도색을 통해 아직 현역으로 활동 중인 고마운 녀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토브는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 조그만 로켓 스토브의 모든 재료는 인터넷에서 구매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스테인리스 고온망이고요. 이거는 스테인리스 수저통입니다. 나머지 2개는 소품 코너에 있던 함석 데코 원형통 2개를 사용해서 이번에 제작했던 우드가스 스토브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던 스토브입니다. 나뉘어 있던 3개를 이렇게 연결하면 미니 로켓 스토브가 완성됩니다. 전체적으로 녹이 많이 쓸었지만 샌드페이퍼로 다듬은 후 내열 스프레이로 새 단장을 해줄 계획입니다. 요즘은 쌍둥이 스토브 동생들에게 밀려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스토브라 가장 애착이 큰 녀석입니다. 모처럼 이렇게 스토브 삼형제가 다 모였으니 불멍 축제를 열어야 할 것 같네요.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많은 우드가스 스토브의 제작 과정을 담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본 원리만 이해하신다면 주위의 어떤 재료로도 응용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아파트 재활용 코너를 서성이는 나 자신을 보게 될지도 모르죠. 용접이나 복잡한 공구가 없어도 누구나 제작이 가능한 스토브.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약간의 손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오직 나만의 캠핑 우드가스 스토브.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오늘 준비한 우드가스 스토브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소에 우드가스 스토브에 관심 있으셨던 캠퍼분들이나 캠핑 입문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앞으로 계속될 놀펀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